돌아오면 됩니다. 또한 당신은 규칙을 좀 느슨하게 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규칙이 당신에 대한 배우자의 존중을 시험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일종의 유머 감각을 좀 발휘할 수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양말을 거실에 벗어뒀거나 멀쩡한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지? 라고 농담을 던질 수 있겠죠. 고정 마인셋으로부터 자라는 흑백 논리를 버린다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발휘할 유용한 전력들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성장 마인셋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수로 인해 당신은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331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유지하는 방법. 자, 변화된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하죠.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마인셋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 해결책의 원인이 된 행위를 중단해 버리곤 합니다.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한 약인데도 기분이 좀 나아졌다는 이유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면은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을 좀 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녀가 배움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의 대화가 좀 원활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나타난 속도보다 더 빨리 사라져 버리지요. 자, 관리가 인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란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rest breeds rust. 쉬면 녹슨다. rest R-E-S-T breathe B-R-E-D-S rust 녹이죠. R-U-S-T rest breathe rust 쉬면 녹슨다. 자, 그런 의미죠. 몇 가지 계책만으로 마인셋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고정 마인셋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 마인셋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고정 마인셋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성장 마인셋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고정 마인셋을 가진 아빠 웨스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직장에서 녹초가돼 들어왔지만 아들 미키가 문제였습니다. 웨스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미키는 난리법석을 떨었고 웨스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웨스는 아들이 제멋대로 제멋대로인 고집쟁이의 아빠로서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결국 서로 소리지르다가 미키가 벌을 받는 걸로 마무리되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룰 것이 없다고 여긴 웨스는 지향적인 전략을 좀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키가 고분고분하게 굴 때마다 미키를 칭찬해주고 그 노력에 존중감을 표시했죠. 그로 인해서 미키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눈에 띄자마자 웨스는 더 이상 자신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러지 않자 그는 예전보다 더 화가 났고 더 자주 미키를 혼내게 됐습니다. 미키는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더는 그렇게 행동하기를 거부하고요. 고정 마인셋을 가진 부부가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예입니다. 때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마를린과 스콧 부부를 저와 남편은 쌍꾼들이라고 부릅니다. 마를린과 스콧 부부를 저와 남편은 쌍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항상 말만 하죠. 왜 당신은 뒤처리를 안 해? 당신이 그런 잔소리를 안 했으면 내가 치웠을걸? 당신이 치울 것 같았으면 내가 잔소리를 안 했겠지. 내가 치울 생각이 이었는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상담을 받은 뒤 이 부부는 이런 부정적인 말다툼을 그쳤습니다. 점점 서로의 노력과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시작했고 사라졌다고 여겼던 사랑과 애정이 되돌아왔지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아지자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마인셋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끔 돼 있고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된 말다툼은 서로에 대한 실망까지 겹쳐 예전보다 더 맹렬해졌습니다. 마인셋의 변화는 이런저런 조언들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남편과 아내, 코치와 선수, 관리자와 직원,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이 성장 마인셋으로 변한다는 건 심판하고 심판하는 관계에서 배우고 배움을 심판하고 심판하는 관계에서 배우고 배움을 돕는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심판하고 심판하는 관계에서 배우고 배움을 돕는 관계. 배우고 배움을 돕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고 스스로 배우는 거겠죠. 각자 배우고 배움을 도와주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장이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상호 간의 지원이 필수적이지요. 시간과 노력과 상호 간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40분, 41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과하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셋에 이르는 단계, 4단계. 첫째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악, 인정, 파악. 세 번째 명명. 네 번째 단계는 교육과 동행입니다. 교육과 동행. 자, 그렇게 항상 배움에 집중하라. 항상 배움에 집중하라. 자, 이렇게 성장의 마인셋의 4단계. 자, 앞선 7장에서 다룬 가짜 성장 마인셋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 동료인 수전 맥키는 자신이 성장 마인셋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해 줬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곳곳에서 가짜 성장 마인셋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이미 성장 마인셋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이죠. 성장 마인셋을 가진 부모, 교육자, 코치나 비즈니스 전문가가 더 존경받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 마인셋으로의 변화를 너무 쉽게 보이게 한 나머지 저자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과 여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요. 혹은 단순히 성장 마인셋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기로 할까요? 그것이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파악,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명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교육과 동행이라고 그랬죠.
자, 334페이지입니다. 성장 마인셋에 이르는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실지도 모르겠군요. 진정한 성장 마인셋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고정 마인셋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지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장과 고정 마인셋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지요. 하지만 고정 마인셋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 대혼란을 일으키자는 걸 용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파악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 당신의 고정 마인셋을 자극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가 언제 등장하는지 말이죠. 페르소나, 당신이 필기하십시오. 페르소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가 언제 등장하는지 말이죠. 당신이 새롭고 커다란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고정 마인셋의 페르소나가 나타나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안 돼. 모두가 그걸 알아볼 거야. 당신이 어떤 일로 끙끙대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고정 마인셋의 페르소나가 조언합니다. 포기해. 그래봤자 절망하게 될 뿐이야. 더 쉬운 일을 찾아.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 때 어떨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아주 큰 일을 망쳤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고정 마인셋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정 마인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절대 그렇게 되지도 못할 거야. 자, 당신이 강점을 보였던 바로 그 분야에서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요. 과연 고정 마인셋은 뭐라고 할까요? 결코 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할 거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을 약간이라도 더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 고정 마인셋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자라면 중요한 시험을 치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관리자라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엔 직원들의 재능을 심판하게 되겠죠.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라고 강요하고 아이가 성적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당신이 어떻게 고정 마인셋에 이끌리게 되었는지,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가 어떻게 소환됐는지, 그 페르소나가 당신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나요? 또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제가 사람들에게 보통 언제 그들의 고정 마인셋이 등장하는지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 내 고정 마인셋이 나타나요. 그건 내 머리를 온갖 소음으로 채우고 내가 할 일에 주의를 쏟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불안이나 슬픔 등의 감정도 고정 마인셋을 불러내요. 불안이나 슬픔도 이미 기분이 좋지 않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요. 제게 너는 그런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 여기가 내 한계야라고 말하지요. 내가 뭔가 미루고 꾸물거릴 때, 누군가와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파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걸기가 쑥스러울 때마다 내 고정 마인셋에 페르소나가 나타나서 너 실패가 다 내 탓이 아니야. 네 실패가 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해요.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유독 실패만 큰 소리로 말하고 나머지는 들릴 듯 말 듯하게 얘기하는 게 문제죠. 내 고정 마인셋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실현하지 못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방어적이고 무기력해져요. 그건 성공한 사람이라는 내 평판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게 하죠.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뭐든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감 날짜가 다가오고 우리 팀 전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 고정 마인셋의 페르소나가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그럼 나는 팀의 사기를 올리기는 그냥 잔소리꾼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리죠. 제대로 때맞춰 일하는 사람이 하나 없네. 누구 좋은 생각 가진 사람 없어.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는 식으로요. 그 결과 많은 일을 혼자 떠맡고 끙끙대죠. 팀의 의욕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정 마인셋을 자극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 페르소나의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세요. 일단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명명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에게 이름 붙여주세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부르라고요. 저는 수전 매키가 자신의 고정 마인셋에 이름을 붙인 금융권 임원들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정 마인셋에 이름을 붙인 금융권 임원들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페르소나를 불러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한 고위급 임원은 우리가 중대한 상황에 놓일 때 두에인이 등장해요. 두에인 이름입니다. 그는 나를 모두에게 아주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남들을 도와주기보다 군림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팀원인 한 여성이 재빨리 이렇게 맞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애인이 나타나면 내리가 성질을 부리지요. 내리는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마초형 남성이에요. 당신의 두 애인이 내 내리를 끄집어내며 나는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데 그게 또 두 애인을 화나게 만들죠. 그리고 놀라운 대화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 똑똑한 금융 전문가들이 언제 자신의 이름을 가진 페르소나들이 나타났는지, 그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또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페르소나와 자극 원인을 알게 되니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 조직의 사기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 저는 신입생 세미나를 주관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또 아주 걱정 많은 16명의 새내기 스탠퍼드 대학생들을 상대하죠. 매주 저는 그들에게 매번 다른 주제에 대해 짧은 장문 숙제를 내줍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만 바꾸고 싶은 무언가를 찾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적어라. 변화의 차원에서 어떤 일에든 성장 마인셋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라. 또는 25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실망, 역경과 실패에 대해 서술하는 편지를 써라 등등의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과거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인셋을 살펴보라는 숙제를 내주면 꼭 학생들 중 몇 명은 자신이 오랫동안 완전한 성장 마인셋을 갖춰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정 마인셋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그 결과 그런 원인과 페르소나가 없다고 주장한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모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들은 모두 유려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 유혹과 영향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 비밀스럽고 잘난치 않은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 거트루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내 무의식에 스며들어 나를 잠식했어요. 이 거트루드란 이름은 강력한 창이란 뜻으로 그녀의 고집과 타고난 힘을 거트루드란 이름은 강력한 창이란 뜻으로서 그녀의 고집과 타고난 힘을 상징하죠. 그녀는 힘든 일, 2등, 불안전을 경멸해요. 실패나 불안전을 암시만 해도 거트루드가 등장하죠. 수영 기록이 3초가 느려졌다? 훈련에 안 나가요. 같은 반의 다른 애보다 자화상을 못 그렸다? 예술은 내 분야가 아닌 거죠. 언니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럼 절대 언니처럼 똑똑하지 못하다고 하는 뜻이고요. 거트루드는 한 번 실패는 결정적이라고 제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미래의 성공을 다 망칠 수 있다고요. 내 슈거데디는 마치 남편처럼 평생 나와 함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는 내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올 때, 비난을 받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방어적이 되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하고 침체되게 만들죠. 슈거데디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나를 답답하게 옥가매려고 해서 점점 나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실패? 특히 공공연한 실패가 내 고정 마인셋을 자극하는 주범입니다. 헨리에타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헨리에타 이름입니다. 그녀는 할머니처럼 절 비난하고 고정 마인드셋에 빠지는 저는 자신보다 그녀의 얘기를 더 잘 들어요. 네, 헨리에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곧잘 남들을 비난하죠. 실패를 끌어안지 않고 거부하는 스타일이고 남들이 나를 패배자로 여기지 않을지 걱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혹시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름을 거기에 붙일 건가요? 책이나 영화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나 당신 이름 중 일부를 붙일 건가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암시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 340페이지입니다. 교육과 동행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름까지 붙여줬으니까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행시키세요. 당신의 고정 마인셋을 자극하는 동기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당신은 그 페르소나의 출현을 더 잘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게 될 것 같으면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그 페르소나가 나타나 멈추라고 경고를 날릴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지요. 그 경고에 고마움을 표한 후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가자고 소원을 내미세요. 자, 보라고, 나도 이제 잘 안 되리라는 걸 알아. 하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당신이 고난에 빠졌을 때도 페르소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억지로 억누르거나 막지 말고 그게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놔두세요.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워 앞으로 전진할 건지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좋아. 내가 이걸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겠어. 그러니 그냥 한번 해보자고. 자, 341페이지. 당신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가 탄생한 이유는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란 걸 기억하세요. 다만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성장 마인셋 방식으로 교육시켜서 당신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실패로부터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 페르소나의 관점을 이해하되 다른 사고방식으로 천천히 유도하고 성장 마인셋을 향한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나 각자의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를 가졌다고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일부 교육자들이 고정 마인셋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들을 야단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교실 앞에서 마인셋 차트를 그려놓고 아이들에게 실적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일을 다음에 말하는 교사의 방식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아이들에게 각자의 고정 마인셋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한 소녀는 그러기를 거부했죠. 매번 그러는 아이였죠. 아무리 선생님이 부드럽게 달래도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많은 아이. 몇 주 동안 이 아이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의 겁쟁이 셸리, 게으른 레리, 불안한 앤디, 힘없는 한나 등등의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아이가 준비되면 언제든 자신이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기다려줬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엉망진창 데니라고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엉망진창 데니라고? 아이는 반복해서 말했어요. 엉망진창 데니라고요. 아이는 반복해서 말했어요. 자, 엉망진창 데니라고 뭘 하려고 해도 전 잘 못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절 보고 엉망진창이라고 욕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 할 때마다 엉망진창 대니 소리를 질러대는 동에 집중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 공부를 도와줬지요. 그러면 엉망진창 댄도 차츰 숙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아이는 평화를 찾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고요. 자,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능하다고 고집세고 반항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런 사람들을 위협하고 벌 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들이 이런 상황을 이겨내도록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말입니다. 자, 우리들 각자에게는 저마다 떠나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모두 두 가지 마인셋을 가졌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무엇이 우리의 고정 마인셋을 불러오는지 알아야 하죠. 실패? 비난? 마감 기한? 의견의 불일치? 상대방의 비난,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죠, 인간은. 자, 또 다른 항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페르소나는 누구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나요?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자, 다른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페르소나를 교육시켜서 우리의 여정에 참여시키면 성장 마인셋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항목입니다. 더 좋은 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을 지속하도록 돕는 법 또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돕는 법 또한 여정을 지속하도록 돕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자, 항상 배움에 집중하라. 343페이지. 이제 당신이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에 이름을 붙이고 길들였다고 합시다.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아직 당신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성장 마인셋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목표를 계속 세워야 합니다. 계속 세워야 합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성장할 기회, 당신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기회가 주어지지요.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쪽의 표는 두 가지 마인셋의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이걸 복사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아침 이걸 보면서 고정 마인셋과 성장 마인셋이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지 되새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하루 맡게 될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음의 질문들을 답해 보세요. 이 질문들도 표와 함께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또는 내 주변 사람이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그 기회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는 이 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구체화시켜줍니다. 어떻게는 계획을 실제로 적용하고 효과를 내게 할 모든 방법을 묻는 것이죠. 만약 피할 수 없는 장애나 역경을 만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는 이 새로운 계획을 실천할 것인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고정 마인셋 페르소나와 대화를 나누고 정한 계획을 실천하세요.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 성공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